사람의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초 정도 걸린다고 하지요. 첫인상의 이미지를 바꾸기까지는 그 사람을 최소 60번을 만나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외모가 허름하면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나 품격이 떨어져 보이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곧 옷차림이 좋으면 사람이 돋보인다는 말이기도 할 텐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도 있듯이요. 오늘은 그래서 미리 알고 고치면 막을 수 있는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과 나이 들어서 재물운을 부르는 옷차림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기본 요소에서 의, 식주를 순서로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식주이라 하는 것을 봐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끼 굶더라도 의복에 더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는 누구나 중년을 넘어 노년이 되어도 여성들은 언제나 날씬해 보이고 싶고 아름다운 여성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한 화장품이나 옷은 계절과 함께 민감하게 유행을 만들어가지요. 그에 비해 남성들은 매력적인 옷보다는 활동이 자유롭고 단정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편일 텐니다. 요즘 거리에서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도 시니어들의 복장은 비슷하더군요. 등산복이 대표적인 외출복으로 자리 잡았고 색상도 알록달록 모양도 다양합니다. 몸에 맞고 편하면 되지 이 나이에 무슨 멋을 낼 것인가 하고 구두가 아닌 운동화를 신고 머리가 희끗희끗한데 운동모자를 쓴 사람, 캡모자 등을 쓰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을 텐데요. 저 역시도 정년퇴직 후 지금껏 특별한 만남이나 애경사가 아니면 양복을 입지 않고 등산복이나 잠바 차림으로 외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 한복이 있으나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가끔 입으며 개량 한복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는데요. 세월이 지나가고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이 즐겨 입는 옷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이들이야 옷차림이 아무렇게나 해도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어딜 가도 어색함이 묻혀버리지만 시니어들은 다릅니다. 얼굴과 몸매에 잘 어울리는 색상의 옷감으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단정하고 멋진 모습의 옷차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청바지와 티셔츠를 즐겨 입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멋을 위해 선글라스와 모자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요. 선진국일수록 패션에 대한 감각이 대단하더군요. 가까운 일본의 경우 시니어들을 위한 상품이 많다고 합니다. 백화점 옷매장이나 양복점에서도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활동성과 개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과거와 달리 대담한 색상을 선택하는 고객이 많아져서 앞으로 옷차림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멋지게 입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요. 옛말에 나이 40이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옷차림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군가에게서 오늘따라 예뻐 보인다던가 멋있어 보인다던가 라는 말을 들으면 하루가 기분이 좋으셨던 경험을 하신 적이 있던가요? 그러면 더욱 자신감이 생기지요. 외모의 단정함 속에서 믿음을 주고 신뢰를 얻게 되면 안 풀릴 일도 풀리는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만큼 단정한 외형 모습은 상대방을 위해 취해야 할 우리들의 기본 배려이지요. 이는 최신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단정한 옷차림과 외모로 예의를 지켜 신뢰를 쌓으면 성공이 앞당겨진다는 뜻입니다. 자신만의 개성을 연출할 수 있는 긴장된 모습의 아름다움은 한층 더 매력적이지요. 그 돋보임은 자신을 위한 정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호감도 살 뿐만 아니라 원하는 일도 잘 풀려나가게 되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보았습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은 사람, 성격이 거친 사람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시켜 보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후줄근해 보이는 사람과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우선 신뢰감 부분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운명이라는 것은 기운이 한몫한다고 합니다. 그 기운에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생각하면서 더불어 사는 우리의 모습들은 상대방이 있어 나의 거울이 되고
나 또한 상대방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교사를 통해 도처에 스승이 있다는 고사성어에서도 허물을 탓하기 이전에 그들을 보고 자신의 허물들을 고쳐 나간다는 것처럼 다른 이의 모습에서 나를 돌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자신감과 당당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도 옷차림과 외모에 긴장감을 가져보세요. 제가 나이 들수록 귀티나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이 깔끔하고 단정하지요. 비싼 옷이나 명품을 걸치지 않아도 귀티나는 사람은 은은하게 빛이 납니다. 비싼 명품이나 보석을 걸쳐 풍기는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은은한 고급스러움입니다. 사람이 깨끗하고 맑아 보이기 때문에 빛이 나고 자연스럽게 호감이 생기는데요. 그리고 때와 장소에 맞게 옷을 입더라고요. 상견례나 결혼식 명절 등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 색이 바랜 셔츠나 보풀이 일어나 지저분해 보이는 옷을 입고 간다면 귀티와는 멀어 보일 것입니다. 인간은 시각적 동물이기 때문에 외모로부터 받아들이는 정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매일 청결하게 씻은 몸과 깨끗하게 세척한 옷, 건강한 신체,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귀티의 시작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 단정한 옷차림은 귀티가 나는데 도움을 주는 기본 원칙입니다. 다음으로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합니다. 언행은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평소에 내뱉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반영하며 때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이나 예의 없는 행동은 듣는 이와 보는 이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품위를 낮추는 행위입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언행에 있어서 실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언행이 지속된다면 자신은 물론이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마저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친구들과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나보다 어리다는 이유로 내 친구가 그 종업원에게 반말하거나 어투를 거칠게 하면 이것은 정말 무리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일삼는 분들은 이 친구들이 내 자식 같아서 그랬다. 너무 친근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했다. 라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내가 편하다고 상대방도 나를 편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귀티 나는 사람들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종업원을 마주하면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동시에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투를 사용하면 종업원은 이런 말투에 크게 감사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이처럼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원활하게 잘 이어졌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서 서로의 호감이 증진되고 신뢰를 쌓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어떤가요? 이런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 짧은 시간만 대화해도 대화 분위기를 어둡게 만들고 상대방이 반감을 품게 만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진실을 말하더라도 믿지 않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투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우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공격적인 말투와 부드러운 말투가 정말 한 끗 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런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들을수록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뱉기 전에 항상 충분히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들었다면 내 기분은 어땠을까? 라고 처지바꿔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실수로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곧바로 부드러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실수했구나 하며 그 실수를 수긍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투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귀티나는 사람은 차분하고 여유롭습니다. 귀티나는 사람은 평소 말이나 행동이 차분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의 진면모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에도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귀티나는 사람들은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줄 압니다. 감정이 태도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차분하고 여유롭다는 인상을 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유는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침착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실수나 잘못하는 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사용합니다. 경험이 많으면 여유가 생긴다고 말합니다. 처음 당할 땐 정신없고 화가 났는데 두 번째 당할 땐 여유가 생깁니다. 비슷한 일에도 이런 경험이 작용해 여유롭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들은 인생은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잘 계획하거나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화를 내거나 좌절하는 대신 빠르고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거나 알 수 없는 미래를 불안해하는 대신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대하고 지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며 오직 이 순간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여유가 쌓여가지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난을 부르는 옷차림을 미리 알고 항상 단정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노후를 보내시면 대운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